일본이 안면 몰수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당국 2인자들이 17일 미국에서 진행하려던 공동 기자회견이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은 일본의 불참 통보로 미국 대표만 홀로 회견하는 일이 발생했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전통적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정작 회의를 주재한 미국에서 한일 양국이 급냉한 관계 속에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셈이 되었는데요. 미국이 향후에도 한일 양자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고 사실상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목리를 부리며 합의했던 다른 나라와의 공동 외교 행사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일본의 외교 결례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측은 한미일 차관협의를 개최한 미국의 단독 회견에 동의했는데 이는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밝혔죠. 일본 측은 비행기도 타지 못할 뻔했다라며 자국 내 격앙된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은 기자회견 자체가 독도 문제로 완전히 가려질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 기자회견 현장에는 최 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없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참석했죠. 이 자리에서 셔먼 부장관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 및 대만 해협 평화 안정 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며 중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한일 갈등이 노출됐으니 결국 미중 첫 화상 정상회담 이틀 뒤인 이날 중국의 한미일 동맹을 과시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은 셈이죠. 이어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모리 차관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최 차관은 한국 경찰이 주둔하는 독도에 경찰청장이 점검차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또 최 차관은 한일 갈등 현안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 무사는 미국 입장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한미일 협력 구도가 균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든은 취임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첫 방문지로 한일을 택했을 정도로 중국 견제의 한미일 협력 구도를 중시했었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홀로 나선 기자회견에서 매우 건설적인 3자 협의였다며 최근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어느 정도 양자 간 이견이 계속 해소되고 있다는 식으로 봉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리더십 재건을 기치로 중국을 견제하려 곳곳에 동맹 중심에 쏟아져 협의체를 만든 미국은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떠맡았죠. 또 이날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 미국이 단독 기자회견으로 결론을 낸 데 대해 앞으로도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일 관계 중재에 힘썼지만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를 봤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 민감한 이슈는 피하면서 한미일 연대로 가자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오늘 공동기자회견 취소로 일본에 실망했겠지만 한일 관계 조율에 직접 나서기보단 양자 간 대화로 일본을 달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죠.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손잡고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관측용 과학 장비가 미국이 발사하는 무인달 착륙선에 장착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은 오는 2024년에 발사할 무인달 착륙선 제작업체로 인투이티브 머신즈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발사할 달 착륙선에 한국이 개발 중인 다루주 환경 모니터를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LUSM은 강한 전기를 띤 입자의 에너지를 달 표면에서 검출하는 감지기로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우주에서 날아드는 전기 입자가 그대로 월면에 쏟아지는데 이 감지기로 우주인의 건강이나 우주선의 강도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지 확인이 가능하죠.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측정된 적 없는 50kV 전자볼트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할 계획입니다. LUSM은 천문연구원과 경희대 선종호 교수팀이 공동개발 중으로 현재 시제품을 제작했는데요. 앞으로 지상에서 각종 성능 시험을 할 인증 모델과 실제로 달 착륙선에 실을 비행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무인달 착륙선 발사는 미국이 추진하는 상업용 달 탑재체 서비스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데요. CLPS는 인간을 달에 재착륙시키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죠. CLPS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달 착륙선이 발사되며 미국 항공우주국은 사업 기획과 관리를, 민간 기업은 착륙선의 개발과 발사, 운영을 맡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했으며 이후 한미 양국은 달 탐사에서 한국의 참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죠. 이번 LUSM 탑재는 그런 협력의 일환으로 성사된 첫 성과인데요.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앞으로 한국의 과학 탑재체를 추가로 달에 보내기 위해 나사와 협의할 것이라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K-팝을 넘어 이제는 음악 시장 전체를 선도하는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감독 정재일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2021 할리우드 뮤직인 미디어 어워즈 TV쇼 드라마 부문을 수상했죠. 17일 2021 할리우드 뮤직인 미디어 어워즈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정재일이 수상한 HMMA는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시상식으로 영화, TV, 다큐멘터리 등 전 세계의 모든 영상 매체에서 독창적인 음악의 상을 수여하고 있죠. 또한 영상음악 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여를 위해 전 세계의 신진 아티스트와 음악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시상식으로 그 의미가 더욱더 뜻깊습니다. 관례로 HMMA의 후보는 앞으로 열리는 골든글로브, 오스카, 에미상 등의 세계적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되는 것이 유력하죠. 후보에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홀스턴, 조용한 희망, 디즈니 플러스의 로키와 완다비전 그리고 애플TV 피지컬, 테드 레소가 올라 쟁쟁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후 수상자는 한국인 최초로 정재일 음악감독이 호명되었죠. 정재일은 영상을 통해 멋진 시상식에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에게 감사하고 함께 작업을 한 김성수 음악감독, 반민주 작곡가에게도 이 영광을 돌린다, 더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내 관객들에게는 영화 기생충, 옥자,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 도가니 등으로 잘 알려진 정재일 음악감독은 2019년 영화 기생충으로도 이미 한 차례 HMMA의 후보에 오른 바 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오픈 후 46일 연속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오징어 게임 OST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처음 발매하는 스코어 OST입니다. 이는 정재일 음악감독 특유의 감성과 극적 긴장감과 몰입도를 이끌며 오징어 게임 인기와 더불어 음악 또한 전 세계에 열렬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주요 매체들도 정재일 음악감독에게 큰 관심을 표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HMMA 수상을 시작으로 미국에서의 수상 레이스가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